우울증 경험이 있는 뇌는 보상이 아주 크고 확실하지 않는 이상엔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쓰지 않는, 그러니까 노력이 적게 드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일이 있어도 그냥 집에서 나 쉬어야지. 어떻게 보면 우울한 상태가 이게 나의 세트 포인트, 정상이야 라고 하고 항상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울증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내담자분들한테 간혹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회복을 좀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얘기를 좀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좀 회복기에 있는 좀 좋아지신 분들한테도 제가 자꾸 그 우울했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맞아요. 지금 상태가 뭔가 익숙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는 않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뭐 치료자가 보기에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시고 계속 좀 우울에 머무르시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우울증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이제 회복의 기회가 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걸 회피하거나 막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상들, 뇌과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생존이나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울증 회복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뇌과학적 이유를 총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울한 뇌의 신호 시스템 역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정보가 흐르는 방향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 정반대로 뒤집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정상적인 뇌의 신호 흐름은요, 바깥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 발생되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대상 피질이라고 해서 이 전두엽, 우리 이마 앞쪽에 있는 뇌 부위의 안쪽에 위치한 구조가 있는데요. 이 전대상 피질 같은 경우는 바깥 세상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정보가 섬엽이라고 하는 부위로 전달이 되면서 어떤 감정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우울증에 걸린 뇌의 경우에는 이 신호 시스템 자체가 반대로 뒤집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섬엽에서 발생한 신호가 역으로 전대상 피질로 전달이 된다는 건데, 이 섬엽은 우울한 상태에서 나는 너무 우울해, 괴로워 라는 강력한 감정 신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전대상 피질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대상 피질에서의 언제 인지 처리 과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자극, 뭐 칭찬, 맛있는 음식, 즐거운 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이미 나는 불행하다라는 결론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 내부 신호가 인지 회로를 장악해서 즐거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미 메인스트림의 신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신호들은 그 어떤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우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울증 회복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뇌과학적 이유 이 두 번째는요, 보상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을 굉장히 뇌가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우울증에서 회복한 후에도 뇌는 여전히 이 노력을 들이는 걸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우울증 상태는요, 너 지금 쉬어야 돼, 에너지 세이브 해야 돼, 그래야 생존에 유리해,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 경험이 있는 뇌는 보상이 아주 크고 확실하지 않는 이상엔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쓰지 않는, 그러니까 노력이 적게 드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일이 있어도 그냥 집에서 나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길 건너편에, 횡단보도를 좀 건너서 이제 가야 되는 길 건너편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다라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은 당연히 이게 웬 횡재냐, 빨리 건너가가지고 내가 주워야겠다, 그래서 빨리 신호 바뀌기만 기다리겠죠. 그런데 이 우울증이 심한 상태의 이제 뇌는 이 5만 원이라는 가치보다는 내가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드는 에너지를 더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저거 그냥 안 죽고 말지, 저까지 갈 에너지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큰 보상이 아니면은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패턴이 우울증 회복된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어떤
원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노력했는데도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아, 나는 역시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우울증 상태일 때뿐만 아니라 회복된 이후에도 흉터처럼 남아서 인지적 흉터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분 증상이 이제 나아진 환자들, 그러니까 뭐 우울증의 상태에서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력 대비 보상이 아주 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 패턴들은 계속해서 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울증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태가 좀 나아지고 나면은 긍정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기분을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나의 기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들, 뭐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운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이런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을 계속 발생을 시켜야지 나중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도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인지적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에너지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뭐 기분, 우울감 자체도 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거 해봐야 뭐 의미 없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으로 이제 마저 가는 길들도 방해하고 약을 끊고 나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허들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울증 회복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뇌과학적 이유 중 세 번째는요, 바로 기분 항상성의 붕괴입니다. 예, 뇌에는 이 기분이 나빠지면은 이걸 다시 정상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기제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분들에게는 이 기분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시스템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뇌는 기분이 나빠지면은 무의식적으로 기분 정교화 과정을 겪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지면은 이 자체를 이제 뇌가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해라고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저조함에서 금방 회복이 돼서 평균적인 기분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우울증 뇌의 경우에는 이 항상성이 이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낮을 때 이걸 회복하려는 행동을 이제 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항상성이라는 게 원래 생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추우면 몸을 떨고, 더우면 이제 땀을 내서 온도 일정하게 맞추는 게 생존에 중요한 것처럼 기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참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데, 우울증의 문제는 이 우리가 유지하려는 이 세트 포인트 자체가 좀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낮아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보면 우울한 상태가 이게 나의 세트 포인트, 정상이야 라고 하고 항상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된다고 해도 뇌가 여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이제 결과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은 이 전두엽 부위에 IGF-1이라고 하는 기분 조절 인자가 분비가 되었을 때 이 전두엽이 정상적인 뇌에서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만 이 활성화 자체가 이제 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뇌에서 어떤 흥분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글루타메이트잖아요. 근데 이 글루타메이트가 이제 작동하는 그 시냅스의 수용체의 민감도 자체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같은 양의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더라도 잘 이것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또 예측 가능한 상태가 좀 편안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 언제부턴가 예측 가능한 그냥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어떤 자극들,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웃긴 걸 본다든지, 되게 즐거운 노래를 듣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나의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벗어난 일들이 되고, 그게 한번 나의 안정감을 무너뜨리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때 오히려 기분을 더 악화시키는 활동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강해져요.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 있는다든지, 슬픈 노래를 듣는다든지, 뭐 SNS를 계속 스크롤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좀 비교를 한다든지,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뇌가 현재 우울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태일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어떤 시스템 자체를 서서히
길들이고 바꾸는 거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네. 이미 이제 뇌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상당 부분 많이 잠식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도 이런 인지적인 흉터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큰 변화들, 뭐 그게 설사 긍정적인 일이더라도 큰 변화들을 한 번에 많이 겪게 되면은 내 입장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내가 반발하지 못하도록 위협이 되지 않을 작은 변화들부터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최소 저항의 법칙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하기를 해야 된다 라 그러는데 내가 뭐 트랙을 3km 떠야지 1km 뛰어야지 라는 거는 이미 변하고 내 뇌에서는 위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운동화 끈 묶어야지. 책을 읽더라도 책을 한 권 다 완독해야지. 이건 위협이니까 그냥 책장 열기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작게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행동이라는 거는 일단 관성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무르기보다는 몇 가지 왔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식으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사소할수록 뇌 보상 시스템이 이 노력을 적게 계산한다는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km 뛰기,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뭐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울증의 뇌에서는 이게 10km, 100km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맞춘 목표 설정은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목표를 좀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기분이 아닌 행동을 먼저 선택하기입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이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 중 하나가 기분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인데요. 기분 항상성 붕괴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우울할 때에는 사실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계속 나의 우울한 상태로 세트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극들 경험이 돌아와도 원래 위치로 조금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서 이제 조금이라도 기분을 더 낮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분과 상관없이 수행할 기계적인 루틴을 만든다라는 게 포인트죠. 근데 여기 역시도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어떤 거창하고 큰 목표가 된다면은 오히려 뇌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기분이 나아질 걸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즐거운 자극들을 계속 차단하는 게 우울증 뇌 혹은 우울증 회복된 상태의 어떤 뇌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행동 자체를 했으니까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덜 지치는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나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피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면 너 또 피하려고 하는구나. 너 또 그냥 환자 역할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비난을 하게 되면 행동할 에너지 자체가 더 줄어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뇌가 지금 에너지를 아끼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오작동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이해해 주시면 그래도 거기서 조금씩 행동 변화가 생기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